이번 영상에서는 변수를 직접 사용하고 활용해서 파트의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룰 파트를 하나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오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스크립트를 찾아서 넣어주면 스크립트가 생성이 됩니다. 스크립트를 추가하게 되면 첫 줄에 프린트라는 명령어가 써있는데 이 부분은 깔끔하게 지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를 선언할 건데 변수 선언하는 방법 다들 기억하나요? 지난 영상에서 변수를 만들어줄 때는 항상 앞에 로컬을 작성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변수 이름을 정해주면 되는데 간단하게 파트라고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들어준 파트 변수에 아까 생성한 파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성한 파트에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드모를 사용해서 고라파덕을 몬스터볼에 넣어주면 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스크립트에서는 고라파덕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고라파덕이 집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집에 들어가야지 고라파덕을 잡던 싸우던 하겠죠. 지금 이 상황을 글로 표현하자면 집 안에 있는 고라파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을 스크립트에 조금 더 가깝게 작성을 하면 집점 고라파덕이 됩니다. 앞으로 어디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점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면 스튜디오의 우측에 있는 탐색기 창에서 우리가 생성한 파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따로 사진을 준비해놨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도 설명을 위해서 제가 따로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파트는 지금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죠. 이렇게 어디 안에 있는 것들은 앞에 라인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스페이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각자 스튜디오를 열어서 탐색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사실 게임이라는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없다 치고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는 집에 있는 고라파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죠. 그러면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집에 있는 고라파덕을 집점 고라파덕으로 표현한 것처럼 탐색기에 우리가 생성한 이 파트를 가지고 오려면 먼저 드모를 써주고요. 워크스페이스 점 파트라고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작성을 할 때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자동 완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요. 이제 파트 변수에 우리가 만든 파트를 집어 넣은 거죠. 그 다음에는 파트의 속성을 변경해서 색깔을 바꿔볼 건데 스크립트로 작성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게임 편집장에서 직접 변경을 해볼게요. 게임 편집창으로 이동을 하고 아까 생성한 파트를 누른 다음에 속성 첫 번째에 있는 브리컬러 오른쪽 칸을 누르면 팔레트가 나와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을 누르면 바로 파트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했던 이거를 그대로 스크립트에서 작성을 해볼게요. 스크립트 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래 라인으로 넘어간 다음에 파트라고 써줍니다. 왜 앞에 로컬을 안 붙이냐면 한번 만들어진 변수는 다시 사용할 때 로컬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몬스터볼을 하나 만들면 그 몬스터볼을 재사용하는 것처럼 처음에 만들 때 딱 한 번만 로컬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아까 변경한 속성의 이름 기억하나요? 브리컬러였죠? 파트 안에 있는 브리컬러 속성입니다. 안에 있는이니까 우리는 점을 눌러주면 되고요. 점 다음에는 브리컬러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B를 입력하고 자동 완성이 나올 때 클릭해서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드모를 써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넣어주면 되고 파트의 색깔을 변경할 때는 B를 입력한 다음에 똑같이 브리컬러를 작성해주고 점을 입력하면 다양한 자동 완성 키워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레드를 클릭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파트의 색깔을 변경하는 스크립트가 완성이 된 거고요. 게임을 실행해서 빨간색으로 변하는지 확인을 하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중지하고 나와서 이번에는 파트를 투명하게 만들 건데 먼저 게임 편집창에서 직접 변경을 해볼게요. 지금 파트가 눈앞에 아주 잘 보이는데 속성창에서 트랜스퍼런시의 값을 1로 변경해주면 파트가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0으로 가면 파트가 불투명해지고 1에 가까워질수록 투명해지니까 그 상위 값을 다양하게 한번 넣어보고요. 이거를 1로 넣었을 때 지금 눈앞에 파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리고 스크립트 창으로 넘어간 다음에 아래 칸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영상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된 코드는 제가 설명란에 따로 공유를 해놓겠습니다. 화면에 힌트를 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고 도전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을 생각해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들판에서 키우고 있는 고라파덕 한 마리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들판에 갔더니 갑자기 고라파덕이 친구를 불러서 똑같이 생긴 고라파덕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평소에 메타펀이 키우던 고라파덕을 어떻게 구분해서 잡아올 수 있을까요? 메타펀이 키우는 고라파덕의 이름을 부르면 달려오겠죠? 바로 그때 잡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내가 원하는 고라파덕을 확실하게 잡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와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트가 하나만 있었는데 파트를 5개 정도 만들어주고 파트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이름을 변경할 때는 파트를 누르고요. 속성창에서 네임 속성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뒤에 숫자 1을 붙여서 파트 1이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크립트로 넘어오면 되고 우리가 첫 번째 줄에 워크스페이스 점 파트로 변수에 넣어줬죠. 이번에 우리가 넣어줄 거는 그냥 파트가 아니라 파트 1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파트 1만 색깔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지하고 나와서 만약에 파트의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모든 파트의 이름을 똑같이 파트라고 한 다음에 처음에 작성한 대로 그냥 파트라고 써서 변수에 담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스튜디오가 실행을 했을 때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파트들을 찾은 다음에 첫 번째로 찾은 파트를 넣어줍니다. 즉 스크립트는 우리가 작성을 했지만 여러 파트들 중에 어떤 파트가 변수에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름을 변경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게임 제작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면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